엄마의 쇼킹한 일기장을 본 나는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써리모에게 살짝 고백해본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남편은 오늘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올해 들어 30번째 라운딩이다. 매번 골프를 갈 때면 누구랑 갈 거고, 어디에 간다고, 거기는 시설이 어떻다며 신이 나서 얘기를 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 내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다.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회사 상사의 권유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남편은 나름 운동신경이 있는 편이라 꽤 흥미를 갖고 배웠다. 처음에는 레슨만 받더니 골프채를 샀고 실외 연습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던 해에 처음으로 머리를 올렸다. 그러면서 남편은 골프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 회사, 친구, 지인의 지인까지 동원해서 예약을 잡기 시작했고 라운딩 가자는 전화가 오면 거절한 적이 없다. 이제 1살 된 아이를 보느라 기진맥진해져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주말 새벽에 혼자 신이 나서 라운딩을 간다. 언제쯤 오는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몇 번 그러다 보니 나간 지 12시간 만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억울하다. 아이는 나 혼자 만들었나? 같이 키우려고 낳은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골프를 치러 나간다. 혼자 신났다. 남편의 그런 행동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주말마다 나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회사 생활에 꼭 필요한 거라며 장장 3시간 동안 골프를 치는 이유, 골프가 자기 회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데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되긴 했다. 어느 날은 성적이 좋다며 매명 중에 1등을 했고 버디라는 걸 해서 나비 브로치를 받아왔다며 골프 모자를 벗어서 나에게 씌워주는데 말없이 나비 브로치를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집에서도 골프 채널만 보고 골프 책을 사서 스윙 자세를 그리기도 했다. 아이를 돌보는 건 귀찮아 하면서 골프 채널을 볼 때, 남들과 골프 얘기를 할 때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루는 주말 새벽 4시에 나가더니 전화도 안 받고 오후 4시에 들어왔다. 나는 당장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며 식당에 갔다. 남편은 오늘 날씨가 좋았고 공이 너무 잘 맞았다. 자기는 단신인데 장타를 친다고 하면서 혼자 신나게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 얄미워서 낙지볶음 접시를 내 앞에 두고 낙지를 다 골라 먹기도 했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양념에 밥을 비벼 먹었고 열받은 내 모습을 보며 커피 마시고 가자고 웃는다. 그날 남편은 괜히 친한 척을 하면서 내 옆에서 잤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자기 볼일만 보고 다시 거실에 가서 잤다.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남편에게 취미란 그저 그림 그리는 것 하나였는데 어쩌다가 골프에 빠져서 주말마다 처자식을 내팽겨치고 나가는 것일까?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남편이 골프 치러 간 날마다 가계부에 기록해 놓았다. 어떤 해는 무려 80번이나 갔다. 너무 재밌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가장 좋은 계절인 봄, 가을에 그렇게 나가니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과 관계를 한 날도 가계부에 기록해 놓는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 1달에 1번 정도만 관계를 한다. 산부인과에 갔더니 일주일에 2-3번은 하라고 해서 진심으로 놀랬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했더니 그런 가정도 꽤 있다고 해서 현타가 왔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매번 먼저 좋아하고 안방 화장실에서 씻고 거실로 간다. 나는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그저 우리 아들 잘 크는 재미로 살아야만 하는가? 너무 답답하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내 일생에서 남자란 지금 남편 한 명뿐이다. 남편과 5년을 사귀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편은 아들을 낳고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너무너무 싫다. 남편에게 금연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회사 내에서 소통이 안 된다고 정색을 했다.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봤지만 소용없었다. 남편은 담배 얘기를 할 때도 무려 3시간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아이 낳고 몸이 안정됐는데 남편과 다시 친해지고 싶은데 남편은 아닌가 보다. 이제 아들도 낳았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가 보다. 나는 그게 늘 불만이었다. 그래서 골프를 안 치는 날에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친구를 만나고 오기도 했다. 남편은 골프 치러 간다고 통보를 했고 나는 몇 월 며칠에 친구 만나고 와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입장이 진절머리 나게 싫었다. 하지만 친구마저 만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들만 보다가 끝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기본 한나절은 보내고 왔다.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그 기분인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자기의 기쁨만 우선시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 하에 나에게 참아주고 넘어갈 것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다. 여러분은 써리모 채널을 시청 중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니 20년 전부터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나 같으면 큰 소리 내며 싸웠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크면서 아빠와 엄마는 평온하게 살아왔다. 단지 아빠는 말을 한 번 하면 끊임없이 하고 듣는 사람은 아빠에게 설득당한다는 것이었다. 엄마의 일기는 꽤 오랫동안 끊겼다가 요즘 들어 다시 쓰고 있었다. 놀랍게도 우리 집 하숙생 영철이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사랑채가 따로 있다. 그곳에 체대에 다니는 학생이 하나 살고 있었다. 영철이는 나랑 동갑인데 집이 강원도라 중학교 때부터 하숙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 영철이는 오늘도 훈련을 하고 땀범벅이 돼서 들어왔다.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영철이가 참 예뻐 보인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것이지 왜 수도가에서 땀을 씻어서 그 사단이 났는지 모르겠다. 영철이가 수도가에서 물을 틀고 있길래 나가봤다. 학생, 우리 집 화장실에 들어와서 샤워해요. 거긴 불편하잖아 라고 했더니 주인 아줌마, 저 오늘 그냥 등목하고 자려고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혼자서는 등목을 할 수 없으니 잠깐 나와서 물을 끼얹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가 엎드려 있는 영철이를 바라봤다. 배가 볼록하게 나온 남편의 체구와는 달리 군살없고 남성미 넘쳐 보이는 영철이를 바라보며 심장이 나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영철이를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줌마, 빨리 물 뿌려주세요 라고 서둘렀다. 젊고 탄탄한 영철이의 몸을 보다가 긁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영철이가 하숙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줬다. 운동하는 학생이니 식사를 잘 챙겨줬다. 아들과 동갑인 영철이에게 이상한 느낌을 갖는 내 자신이 뭐라 표현할 수 없게 야하다고 생각했다. 그날따라 아들과 남편이 시댁에 다녀온다고 해서 아무도 없었고 영철이와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철이의 등목을 도와줬더니 영철이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나는 오늘 밤 혼자 있기가 아쉬워 영철이에게 거실에서 같이 맥주 한잔하자고 했다. 영철이는 안 그래도 갈증이 났었는데 시원한 맥주 생각이 났다며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다. 나는 영철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남편은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있고 남들 보기에는 자상한 남편처럼 연기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취미생활도 아니고 골프에 빠져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축구선수 앞에서 운동에 빠진 남편 흉을 보니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영철이는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알 것 같다며 사장님이 좀 너무했다고 공감해 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서러웠던 마음이 올라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 청년에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정말 건강했다. 그리고 자기 볼일만 보고 돌아 누웠던 남편과는 차원이 다르게 다정했고 섬세했다. 나를 배려해주는 게 느껴졌다. 남편은 2박 3일간 시골에 있다가 올라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영철이와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 되니 영철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다. 케이준 샐러드와 옥수수 스프, 핫케이크를 만들어서 함께 먹었다. 휴일 아침부터 레스토랑에 온 것 같다며 기분 좋게 먹는 영철이란 녀석 맥주 마시다가 일을 치르게 된 사이지만 그날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영철이를 찾았다. 영철이는 전구를 갈아주거나 싱크대 상부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다 귀찮아하는 내색 없이 척척 도와줬다. 남편은 뭘 하더라도 일단 미루는 성격인데 영철이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1분도 걸리지 않는 일인데 평생 게으른 남편의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꼼꼼한 영철이의 모습을 보니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영철이와 다정한 연인 사이가 되었다. 영철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영철이에게 사랑한다고 했다. 퇴근해서 피곤하다며 드러누워 시간을 버리는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영철이 생각뿐이다. 우리는 이제 눈빛만 봐도 다 안다. 남편이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가고 아들이 학교에 가면 영철이가 집으로 들어온다. 매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요일에 따라 영철이가 한가한 때가 있다. 나는 운동하는 영철이를 위해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식단을 차려주기 시작했다. 영철이는 너무도 맛있게 먹었고 그날은 더 신이 나서 일을 치르기도 했다. 어느 날은 영철이가 아저씨랑은 이제 남처럼 지내냐고 떠보기도 했다. 당연히 이 가정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생존하기만 하고 산다고 말해줬더니 안심하는 기색이었다. 사실 남편과 부부관계를 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런 걸 물어보는 영철이가 너무 귀엽게 느껴졌다. 시댁에서는 여학생도 아니고 남학생을 하숙시키냐고 하면서 잔소리를 했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실 하숙을 쳐온 지 오래되었는데 빈방 있냐고 물어보는 영철이의 목소리에 호감이 가서 대기에 있던 여학생들에게는 방이 없다고 전화를 한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아줌마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요즘 영철이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영철이는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멋진 청년이다. 나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좋다. 엄마의 일기는 여기서 끝났다. 엄마의 일기장을 덮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문제없는 가정인 것 같지만 이기적인 아빠의 행동으로 인해 골물대로 골마 이제는 아들 뻘되는 하숙생이랑 만나고 있다니 엄마가 참 안 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다. 엄마는 분명 잘못하고 있다. 언젠가 기회를 봐서 영철이가 제 발로 이 집을 나가도록 해야겠다.